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설 강의하는 윤진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피셋 공부하는 이제 첫째 날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자료 해석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혹은 이제 또 본인의 취약점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오늘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이제 공부 바로 시작하면 뭐 재미도 없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피셋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확히 어디인가를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면에서는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이제 수강생들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 몇 면을 봤을 때 그래도 처음부터 목표를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는 친구들이 빨리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덜 할 수 있게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올해 피셋 같은 경우에는 쳐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직 이제 피셋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피셋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제 실전에서 그렇게 어려운 느낌을 받기도 했을 거지만, 실제 점수가 여러분들이 보듯이 거의 뭐 근 10년 이래에 거의 최초로 70 아래로 커트라인이 형성됐죠. 그래서 뭐 인사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70 밑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좀 그거를 좀 봐야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볼 때는 어떤 점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총 합격자가 몇 명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 합격자가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이제 몇 명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인원, 합격 인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시 인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일행이나 재경이나 뭐 인사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행정 쪽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행정. 그리고 또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좀 나눠보면 2020년에 이제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258명, 40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아직까지 2022년도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2차 치고 또 3차 면접까지 가야 이제 최종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발 인원을 선발하는데 1차 합격자가 행정이 1647명이고 외교가 296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배수라고 얘기하죠, 배수. 배수가 보통 인사혁신처가 준 지침에서는 10배수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10배수 되나요? 10배수 안 돼요. 왜냐하면 258에 곱하기 10하면 얼마예요? 자, 자료 해석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자, 258에 곱하기 10은 2500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얘보다는 우리 얘가 쉬우니까 이걸로 먼저 해볼게요. 한 몇 배수 정도 될까요? 제가 방금 요 질문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리가 어떻게 이제 핑핑 돌아갔잖아요. 근데 제일 정확한 대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47, 28, 48, 32 그 사이에 있으니까 7배수를 약간 넘었을 것이다. 자료 해석에서는 이런 사고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7.x라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면 당연히 내가 이 배수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숫자 보는 걸 오늘부터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요 7배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7배수가 2, 7에 14, 7, 5, 35 하면 1700 넘어가잖아요. 얘 7배수 안 돼요. 그럼 얘는 7배수가 안 된다. 결국 인사혁신처는 최근에 변동 없습니다. 7배수 안팎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배수까지는 법으로 뽑을 수 있다라고 했지 우리가 뽑겠다라고 한 적은 없다. 굉장히 야박하죠. 그래서 7배수 안쪽에 들어가야 그래도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응시가 몇 명인지를 좀 보면 7495명, 1486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지금 1차는 요 두 개 선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응시하는 사람 중에 내가 상위 몇 퍼센트에 들면 합격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백분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행정과 외교는 둘 다 백분위가 20%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당장 자료 해석 들어가면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몇 점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얘가 20% 넘을까 안 넘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백분위는 응시자분의 합격자 인원수예요. 그러면 얘 7,495, 20%는 얼마일까? 방금 이 사고를 좀 할 때 이 숫자가 어때요?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이 숫자를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얘를 7,500보다 약간 작겠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7,500에 곱하기 앞에 앞머리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7이 14, 2, 50. 앞에가 2로 얼마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20%를 넘는다. 이런 판단이 필요하겠고, 자, 이런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별로 변별력을 주지 못하죠. 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얘가 20%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판단해 보세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몇 퍼센트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얘가 이런 정도의 그 연산이 기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아씨,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9.9%를 내가 계산을 해야 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1486을 저는 좀 분리를 해볼게요. 요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20% 수준이라면, 자, 여기서 20%, 여기서 20%가 얼마일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비를 해요? 296이랑 대비를 해본다는 거죠. 자, 1400 곱하기 20% 얼마죠? 280입니다. 얼마 남아있어요? 16 더 채워줘야 되죠. 근데 28에 16 하는 순간 이미 넘어가 버려서 얘는 20%안 되겠다. 자, 이런 판단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9%가 나오면 두 가지 반응이 가립니다. 첫 번째, 아이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결국 계산을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군. 그러고 이제 막 이제 계산 연습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러면 진짜 이게 나한테 그런 센 계산을 시키고 싶어서 낸 걸까?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고민을 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단언한데 후자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험가에서는 계산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아직 분분해요. 분분하고. 근데 저는 이제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계산 없는 자료 해석하면 누구죠? 아직 우리가 그만큼 친하지 않죠. 그 전대.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계산을, 디테일한 계산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19.9%를 구하는 계산이었다면 얘는 20%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료 해석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거?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나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쭉 적었냐면 행정이 일행하고 재경이 올해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일행이 67.5, 얘가 69.16, 외교가 65.0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70 밑으로 커트라인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건 누가 빌런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무슨 과목이 빌런이에요? 제가 그걸 언급하면 그 선생님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문제가 아니고 인형차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언어 논리가 되게 점수가 학생들의 편차가 큽니다. 자, 언어 논리가 어려워졌다라는 거는 수험가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합격하는 애들은 점수가 안 떨어진다. 그래서 불합격한 친구들 점수 보면 50, 40, 6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합격한 친구들은 보통 한 7, 80선에서 방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언어 논리도 굉장히 전체 커트라인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자료 해석을 비롯해서 다른 과목을 어떻게 내가 학습을 해나가야 될지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전략 과목이 필요하다. 전략 과목이라고 하면 커트라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커트라인 기준으로 (1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과목.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75, 80 정도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75에서 80 구간에 제일 인원수가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자료에서 강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가면은 통계 나와요. 통계 나오는데 자료 해석의 구간이 평균 점수가 제일 높고 그리고 이 점수대도 자료 해석이 제일 많습니다. 합격자 기준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을 이제 자료 해석으로 삼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 자, 자료 해석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무작정 문제만 푸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문제를 푸는데 맞았어요. 맞췄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무슨 개념이 있는지 궁금해할까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20문제, 40문제 연달아서 풀기 시작할 때는 개념을 갖고 푸는 사람과 그냥 무작정 푸는 사람의 시간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많이 한 거에서 한 10초 정도라고 할게요. 그게 만약에 40문제다? 400초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몇 문제를 더 풀 수 있고 풀 수 없는 차이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쳐보셔서 알겠지만 40문제 다 푼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불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한 10문제 날립니다. 보통. 근데 10문제 정도 날리면 실제로는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에 어떤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때문에 10문제 내외를 못 풀거든요. 그러면 결국 합격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필수 개념을 좀 학습을 하셔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출입니다, 기출. 뭐 문제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인역처에서 내는 기출이거든요. 그럼 인역처가 매년 문제 낼 때 어떻게 낼까요? 교수진들이 내는데 그 문제 내는 이제 풀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교수진이 있고 이제 사무관 문제 출제하는 사무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조직에서 이제 내는데 자, 내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역처가 이때까지 내온 기출문제 그리고 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올해 뭐 경영이 바뀌었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과 다르게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경향이 달라진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봐야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간단한 얘기 하나면 떨어지는 사람 계속 떨어지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붙는 사람 어때요? 저 새끼는 별 노력 안 했는데 계속 붙네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석형 인간이 아니라 인역처가 기출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19.9%를 구하는 게 아니라 20% 이상인지를 물어보는데 왜 19.9%를 구하는 판단을 하고 있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학습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 하면은 민경책 7급 공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민경채 7급이 이제 되면은 이제 5급 외교원. 그리고 5급 외교원 문제를 한 최근 10개년 정도는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입법고시. 이렇게 학습 순서를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난이도 순이에요. 난이도 순. 난이도 순이고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죠.
요 시험을 보실 텐데 나는 국회도 가고 싶어. 요번에 뭐 이제 국회도 뭐 이제 세종으로 가냐 마냐 이렇게 하는데 입학고시 메리트가 이제 서울이라는 거죠, 공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면은 이제 연고도 없는 세종시로 대부분 가실 텐데 일단은 뭐 서울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학고시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입학고시는 요즘 이제 거의 한 70점만 넘으면 거의 합격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출이 학습이 다 됐으면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요걸 보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 이제 8회분 모의고사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풀어보실 거고 여기에 이제 전무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시험 경험이 없다. 특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시험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평소에 집에서 볼 때는 잘 풀려요. 근데 가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도 안 읽히는. 그럼 거기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엉망으로 시험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케이스를 경험을 해본 사람과 시험장 가서 경험해보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을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전문은 그래도 2에서 3회 그 이상이어도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 1, 2월쯤에는 꼭 봐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나라는 인간이 어제 뭘 처먹었는데 아침에 배가 왜 아픈지 이런 걸 경험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시험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해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자, 이런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셋 통계를 보고 전략 과목은 한 75에서 80 정도 되는 만들어두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통계적으로는 자료 해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을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가 바로 민경채 7급 기출학습 단계입니다. 거기다 필수 개념을 같이 이제 학습해서 이번에 10회차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커리를 끝마치게 되면 여기 있는 최근 11개년치 문제는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 넘어가기 전에 5급 외교원 기출 보기 전에 민경채 기출 수준 혹은 7급 공채 기출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와야 날개를 달고 여러분들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